어떤 집은 소리 높이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방향을 찾습니다. 그 집 부모의 말에서 공통으로 들리는 것은 자식, 말습관, 부처님 말씀입니다. 하루의 문을 여는 건 크지 않은 한마디입니다. 빨리 해라는 재촉 대신 오늘을 어떻게 열어볼까라고 묻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닫힌 방문에서 반쯤 열린 들문으로 바뀝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태도로 모래의 성품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잘된 집의 부모는 자랑보다 경청이 먼저이고 훈계보다 질문이 먼저임을 압니다. 칭찬도 꾸중도 흩뿌리지 않고 골라 심습니다. 너는 최고야 같은 큰 깃발보다 세 번째 시도까지 버틴 점이 인상적이었어. 같은 구체가 아이의 발밑을 단단하게 합니다. 실수 앞에서도 왜 그랬니 대신 어디서 막혔니? 무엇이 필요하니를 꺼내 아이를 문제의 한가운데 주인으로 세웁니다. 바쁜 날엔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잘된 집의 부모는 잠깐 숨을 고르고 사실을 묻고 마음을 들어줍니다. 부처님은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말은 짧고 정확해집니다. 정확한 말은 아이의 안쪽에 놓이는 작은 디딤돌이 됩니다. 디딤돌이 촘촘해질수록 아이는 스스로 건너갑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얹어봅니다. 말하기 전 참인가 이로운가 때가 맞는가를 속으로 점검합니다. 참이 아니라면 멈추고 이로움이 희미하면 표현을 바꾸고 때가 어긋나면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관계의 숨고르기입니다. 숨이 고르면 아이의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해답은 아이 안에서 나옵니다. 잘된 집의 부모는 해답을 대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답이 태어날 여백을 마련합니다. 여백은 비움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무엇이 너를 막았니? 지금 네가 바라는 건 무엇이니? 이런 질문은 아이의 안쪽 조명을 켭니다. 그 빛 아래에서 아이는 실패를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과정에 주목하는 말은 자존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리하네라는 라벨 대신 끝까지 붙잡았구나라는 관찰을 남깁니다. 관찰은 비난을 줄이고 비난이 줄면 시도는 늘어납니다. 시도가 늘면 실력은 늦게라도 따라옵니다. 말은 길을 만들고 길은 다시 말을 바꿉니다. 오늘 밤 아이에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 얘기를 듣고 싶어. 그리고 한 박자 더해. 지금 네가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 두 줄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첫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눕니다. 아침의 첫 문장, 낮에 버팀 문장, 밤의 마무리 문장을 정해두는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오늘 하나만 해보자라고 목표를 가볍게 세우고, 낮에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로 통제감을 되살리며, 밤에는 오늘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었니로 배움을 거둡니다. 이렇게 하루 세 문장이 흐르면 말의 리듬이 생기고 리듬은 마음의 체력이 됩니다. 또 하나, 칭찬과 격려를 섞어 쓰는 기술을 기억합니다. 칭찬은 과거의 구체를 비추고 격려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불러옵니다. 세 단계로 나눈 판단이 좋았어는 칭찬이고 다음에도 내 방식으로 시도해보자는 격려입니다. 둘이 만나면 아이 마음엔 나는 할 수 있다는 조용한 신념이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온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점검표를 마음속에 넣어둡니다. 지금 내 말은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고 있는가? 상대의 자존을 보존하고 있는가? 다음 행동을 한 줄로 제안하고 있는가? 셋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말을 짧게 고칩니다.
이런 미세 조정이 쌓이면 집의 공기는 점점 안정됩니다. 안정된 공기 속에서 아이는 더 멀리, 더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 스스로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이끌었어. 그 고백이 들릴 때 우리의 말은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건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사랑과 불안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아이를 북돋우려 하고 불안은 성급히 몰아붙이려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앞에서도 말은 쉽게 달라집니다. 시험 점수가 떨어졌을 때 큰일 났다가 먼저 나오면 가슴은 다치고 내가 느낀 건 뭐였니가 먼저 나오면 마음은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잘된 집의 부모는 이 갈림길을 자주 기억합니다. 비교의 말이 혀끝에 오를 때 잠깐 멈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사실인가? 아이에게 이로운가? 지금이 맞는 때인가? 이 짧은 점검이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대를 칭찬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넌 원래 잘하잖아는 순간 기운을 올릴 수 있지만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토대를 만듭니다. 대신 이번엔 어디까지 해보았고 무엇이 막았니처럼 과정을 묻는 말은 아이의 발을 현재에 붙입니다. 현재에 발이 붙으면 다음 한 걸음을 고르기 쉬워집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말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먼저 느낀 점을 확인하고 사실을 차분히 모으고 원하는 바를 짧게 말하고 가능한 선택을 한 가지씩 제안합니다. 속상했구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지금 네가 바라는 건 무엇이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 셋 중 하나 같아. 말이 길면 감정은 커지고 선택은 흐려집니다. 짧게, 정확하게, 따뜻하게가 원칙입니다. 잘된 집의 부모는 아이의 침묵을 고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침묵은 생각이 자라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면 말해도 되라는 한 줄이 신뢰를 전합니다. 신뢰가 쌓이면 아이는 실패를 들고 돌아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 집에서는 성장의 속도가 느려 보여도 방향은 곧습니다. 성적, 친구, 기기 사용처럼 예민한 주제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성적 앞에서는 점수 왜 이래보다 어디서 막혔고 무엇을 배우게 되었니를, 친구 갈등 앞에서는 누가 잘못이야 보다 너는 어떤 마음이었고 지금 무엇을 원하니를, 기기 문제 앞에서는 당장 내려놔 보다 지금 멈추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를 먼저 둡니다. 질문은 아이의 안쪽 조명을 켭니다. 조명이 켜지면 아이는 스스로 길을 고릅니다. 그 선택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서툼을 다루는 방식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먼저 마음을 알아차리면 말은 자연히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가벼운 말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필요 없는 무게를 덜어낸 말입니다. 무게가 덜리면 아이의 어깨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면 시선이 넓어집니다. 넓어진 시선은 멀리까지 보게 하고 멀리 보게 되면 당장의 요동에 덜 끌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몰아 끝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배움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이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는 멈추고 묻고 요약하고 합의하는 말을 택합니다. 이 네 걸음이 반복되면 집은 서서히 배움의 장이 됩니다. 이제 원리를 한번 또렷이 세워봅니다. 부처님은 말이 마음의 그림자라 하여 입을 떼기 전 세 관문을 살피라 권했습니다. 참인가, 이로운가, 때가 맞는가. 이 세 관문은 훈계의 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첫째 관문에서 부모는 사실과 해석을 가릅니다. 선생님이 혼냈다더라는 전원과 그 시간에 숙제를 안 냈다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친구가 널 싫어한다는 해석 대신 점심시간에 내가 혼자가 되었구나처럼 보이는 사실을 먼저 놓습니다. 사실이 맑아지면 감정의 열이 내려가고 내려간 자리엔 생각이 돌아옵니다. 둘째 관문에서 우리는 이로움을 저울질합니다. 내가 속을 풀려는 말인가, 아이가 자라게 하는 말인가. 속을 풀려는 말은 대개 길고 높아집니다. 자라게 하는 말은 짧고 낮습니다. 너는 왜 대신 이번에는으로 시작하고 결론을 못 박는 대신 선택지를 묻습니다. 다음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셋 있다면 무엇일까? 셋째 관문에서 때를 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조언은 칼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된 집의 부모는 듣기를 늘리고 한 줄로 요약합니다. 들어보니 내가 억울했구나. 지금은 쉬고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 때가 맞으면 같은 문장도 약이 됩니다. 새 관문은 훈련으로 단단해집니다. 아침엔 속으로 오늘 말은 짧게를 적고 낮엔 사실부터를 떠올리고 밤엔 다음 한 걸음을 합의합니다. 이 작은 순환이 며칠, 몇 달 이어지면 집의 공기는 눈에 띄게 바뀝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예측 가능성을 배우고 그 예측이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쌓이면 아이는 실패를 들고 돌아올 용기를 얻습니다. 실패가 집에 머무르면 배움은 집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새 관문을 생활에 붙이는 법도 간단합니다. 첫째, 사건 노트에 사실 느낌 요청을 세 줄로 적습니다. 수학 숙제를 안 했다 지친다 내일은 저녁 먹고 바로 열 문제. 둘째, 대화의 온도를 체크합니다. 지금 내 목소리는 낮은가? 문장은 짧은가? 다음 행동은 한 줄인가? 셋째, 갈등 주제별 문장 바꾸기를 연습합니다. 성적에는 왜 이래를 어디서 막혔니로, 형제 갈등에는 누가 잘못을 서로 무엇을 원했니로, 기기에는 지금 당장을 지금 멈추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로 바꿉니다. 실수하기 쉬운 지점도 기억해둡니다. 참만 세우고 이로움을 잊을 때 우리는 사실을 무기로 씁니다. 내가 숙제를 안 한 건 사실이야로 끝나면 마음은 다칩니다. 이로움을 살피되 때를 놓치면 옳은 말이 필요한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새 관문은 반드시 함께 지나야 합니다. 말의 높낮이도 중요합니다. 높음은 순간 복종을 낳지만 낮음은 오래가는 합의를 낳습니다. 낮은 목소리, 짧은 문장, 한 가지 선택.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아이의 마음은 방어 대신 탐색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새 관문은 아이를 바꾸려 들기보다 먼저 부모의 마음과 말을 다듬는 길입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말이 정리되고 말이 정리되면 방향이 보입니다. 방향이 보이면 속도는 자연히 뒤따릅니다. 오늘 밤 새 관문을 속으로 통과한 뒤 이렇게 말해봅니다. 내 이야기를 사실부터 들려줘.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르자. 이 한 줄이 내일의 대화를 미리 맑게 합니다. 한 시골 장터에 과일을 파는 어머니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사람들 틈에서 반짝이는 조각에 마음이 끌려 자꾸만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등을 탁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구니를 딸 앞으로 당겨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바구니는 내 마음이야. 오늘은 무엇을 담고 싶니? 딸이 어리둥절해하자 어머니는 바구니 안에 보이지 않는 칸을 그리듯 손짓했습니다.
첫째는 달콤함, 둘째는 배움, 셋째는 나눔. 지금 너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일까? 딸은 숨을 고르고 조각 하나를 오래 바라보더니 작은 크기로 골라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스님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바구니를 채운 건 과일이 아니라 말이로구나. 금지의 말은 손을 멈추게 하지만 선택의 말은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은 통제받는 대신 스스로를 통제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했습니다. 욕심을 눌렀구나. 스스로 고를 줄 아는 내 마음이 참 기특하네. 같은 날 옆 좌판에서는 아들이 어질러 놓은 상자를 두고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아이는 허둥대며 손을 놀렸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 어머니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 아이에게도 바구니를 하나 건네보세요. 이 상자에는 정리, 속도, 도움이라는 세 칸이 있어. 어디부터 담을래 하고요. 아버지는 어색했지만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멈추더니 속도 칸부터 고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대신 정확하게 하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아버지가 한쪽을 잡고 아이가 다른 쪽을 정리했습니다. 몇 분 뒤 상자는 단정해졌고 아이의 표정에도 빛이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마무리로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내가 순서를 정했구나. 그게 가장 큰 일이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정리부터 물어볼게. 장터의 두 장면은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금지는 멈춤을 만들고 선택은 움직임을 만듭니다. 꾸짖음은 수치를 남기고 질문은 자유를 깨웁니다. 지시는 잠깐의 복종을 부르고 합의는 오래가는 습관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말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말은 힘을 상대에게 돌려줍니다. 하지 마는 힘을 거둬들이고 무엇을 먼저 하겠니는 힘을 건네줍니다. 잘된 집의 부모는 힘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쥘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 손잡이가 생기면 문은 스스로 열립니다. 세 칸으로 나누어 고르게 하는 질문, 작은 성공을 즉시 짚어주는 관찰, 다음 선택을 한 줄로 합의하는 마무리. 이 세 걸음이 겹치면 아이의 내면에는 내가 고를 수 있다는 확신이 자랍니다. 그 확신이 곧 자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장터를 지나며 조용히 말하게 됩니다. 나도 내 삶의 바구니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원리를 한 겹 더 깊게 내려가 봅니다. 말은 방향을 정하고 정체성을 빚고 관계의 공간을 만듭니다. 이 세 작용이 함께 움직일 때 아이는 스스로 성장의 궤도를 그립니다. 방향의 언어는 안개 속에서 길을 드러냅니다. 넌 항상 늦어 같은 전면 라벨을 오늘 준비해서 무엇이 시간을 잡아먹었니로 바꾸면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절차가 됩니다. 절차가 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빚는 언어는 존재가 아닌 과정에 붙습니다. 영리하다 대신 끝까지 분석하려 했구나 라고 말할 때 아이는 수치의 요동보다 습관의 근육을 신뢰하게 됩니다. 관계의 공간을 만드는 언어는 여백을 남깁니다. 여백은 방임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니? 내 말로 다시 들려줄래 같은 문장은 아이의 내면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 세웁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비우면 지혜가 들어온다 하셨습니다. 말의 여백이 곧 그 비움입니다. 여백이 있을 때 아이의 인식은 자라납니다. 이 원리를 생활에 붙이려면
세 가지 도구가 유용합니다. 첫째, 프레이밍 바꾸기입니다. 항상 절대의 말씨를 이번 종종으로 바꾸고 비난문을 요청문으로 전환합니다. 왜 그랬니는 과거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니는 현재를 엽니다. 둘째, 미시 습관 세 가지입니다. 3초 멈춤으로 충동을 낮추고 십자 규칙으로 문장을 짧게 다듬고 한 줄 합의로 다음 행동을 고정합니다. 오늘은 셋 문제만, 저녁의 점검처럼요. 셋째, 복귀 질문입니다. 무엇이 잘 됐니? 무엇이 어려웠니? 다음엔 무엇을 바꾸겠니? 이 세 질문은 실패를 사건이 아니라 데이터로 바꿉니다. 데이터를 다루면 마음은 덜 상하고 덜 상한 마음은 더 오래 배웁니다. 실수하기 쉬운 함정도 살핍니다. 좋은 말도 일관이 없으면 신뢰를 깎습니다. 오늘은 달고 내일은 매서우면 아이는 내용보다 눈치를 배웁니다. 눈치를 배우면 책임은 줄고 회피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높낮이, 문장의 길이, 합의의 방식이 일정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위로가 해결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는 정서적 붕대를 붙이지만 방향은 주지 못합니다. 위로 뒤엔 반드시 선택을 붙입니다. 속상하겠다. 자,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보자. 자비는 부드러움과 경계가 함께 있을 때 힘을 갖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자비도 흐리멍덩함이 아니라 명료함을 동반합니다. 여기까진 괜찮아. 여기서는 멈추자라는 경계가 있어야 자유는 안전해집니다. 결국 원리의 심화는 말의 미세 조정을 통해 아이에게 통제감과 명료함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통제감이 돌아오면 자존이 일어나고 명료함이 생기면 선택이 탄탄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성과는 따라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일 같은 자리에 작은 돌을 놓듯 문장을 한 줄씩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손에 잡히는 실천으로 옮겨봅니다. 마음을 다루는 세 갈래가 바탕이 됩니다. 첫째, 판단보다 관찰을 먼저 둡니다. 관찰은 감정의 열을 낮추고 생각의 길을 엽니다. 책상 위에 공책이 펴져 있네. 지금 마음은 어디쯤이니처럼 눈앞 사실 감정 확인 한 줄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관찰 다음에는 아주 작은 요청을 붙입니다. 지금은 세 줄만 마저 쓰자. 작은 요청은 시작의 마찰을 줄입니다. 시작이 되면 동력은 스스로 생깁니다. 둘째, 호칭의 온도를 일정하게 지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집의 기후를 만듭니다. 화가 나도 이름의 가시를 숨기지 않습니다. 영아, 내 얘기를 듣고 싶어처럼 존중을 담은 호명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름 뒤에 라벨을 붙이지 않는 것도 규칙입니다. 우리 똑똑이 대신 지금 내 방식이 궁금해라고 바꿉니다. 라벨은 순간 기분을 올리지만 실패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이름 관심은 오래 갑니다. 셋째, 침묵을 하나의 말로 인정합니다. 조급할수록 여백을 줍니다. 생각 정리 시간을 줄게. 준비되면 알려줘. 이 한 줄은 아이에게 통제감을 돌려줍니다. 침묵이 길어질 때는 초시계를 쓰듯 기준을 공유합니다. 3분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시간의 울타리가 있으면 불안을 줄이고 대화로 복귀하기 쉬워집니다. 세 갈래를 굳히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 의식, 낮에 체크, 밤에 회고를 붙입니다. 아침에는 오늘 하나만을 함께 정합니다. 공부든 생활이든 단 하나를 고르는 연습입니다. 낮에는 3초 멈춤 마이너스 십자 문장 마이너스 한 줄 합의를 확인합니다.
지금 멈추자세 문제만 풀자 저녁에 점검 같은 구조로요. 밤에는 마음 일지를 짧게 씁니다. 오늘 내가 잘한 말 한 줄, 바꾸고 싶은 말 한 줄. 부모가 먼저 적고 아이가 한 줄을 더합니다. 글로 남긴 말은 다음 날의 기준이 됩니다. 갈등이 생긴 날엔 4단계를 씁니다. 느낀 점 말하기 마이너스 사실, 요약 마이너스 바람, 제시 마이너스 선택 합의. 이때 목소리는 낮고, 문장은 짧고, 제안은 하나씩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에게 지혜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거창한 수양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오는 힘입니다. 오늘의 관찰, 일정한 호칭, 선택적인 침묵이 그 반복을 이끕니다. 집은 그렇게 배움의 장으로 바뀝니다. 아이는 그 장에서 스스로의 속도와 방향을 배우며 부모는 말에 힘이 쌓이는 모습을 차분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관계와 말, 그리고 일상의 뼈대를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관계에서의 3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왜는 방어를 부르고 무엇 어떻게는 탐색을 부릅니다. 왜 그랬어? 대신 어디서 막혔고 지금 무엇이 필요하니로 시작합니다. 같은 사건이 답을 달리 내놓습니다. 둘째, 공감의 확인을 말로 남깁니다. 그때 네가 당황했다는 걸 들었어. 그래서 억울했구나. 공감은 대화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문장을 초대하는 쉼표입니다. 확인이 있어야 제안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 경계를 선명하게 합의합니다. 사랑은 경계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해집니다. 기기는 9시에 내려놓자. 필요하면 5분 전에 알림을 주자. 시간 행동 알림을 한 줄로 묶으면 갈등이 줄고 어겼을 때의 수습도 쉬워집니다. 이 3가지가 겹칠수록 아이는 나는 존중받는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는 감각을 익힙니다. 그 감각이 관계의 바닥을 단단하게 합니다. 다음은 말의 기술 3가지입니다. 첫째, 칭찬은 구체과정 노력에 붙입니다. 문제를 3단계로 나눠 푼 점이 좋았어. 그중 특히 2번째 단계를 붙잡은 끈기가 인상적이었어. 아이는 라벨이 아니라 전략을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 피드백은 사실 영향 다음 선택의 순서로 짧게 말합니다. 보고가 늦어 팀이 기다렸어. 다음엔 전날 밤에 메시지로 알리자. 사실을 사실로, 영향은 한 줄로, 다음 선택은 구체로. 셋째, 약속은 짧게 정하고 반복 확인합니다. 오늘 연습은 10분 2번. 끝나면 산책. 약속이 길어지면 실패가 쉬워집니다. 짧게, 명료하게, 즐거운 마무리를 달아둡니다. 이 3기술은 아이의 주의를 미래로 돌립니다. 과거의 실수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음 시도를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루틴 3가지입니다. 아침 루틴은 오늘 하나를 함께 고르는 일입니다. 수학 신문제 중 쉬운 유형만처럼 범위를 좁혀 성공 확률을 키웁니다. 난 루틴은 점검 알림입니다. 집안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는 한 줄 신호를 정합니다. 10분 남았어. 마무리 준비 같은 신호는 다툼을 줄이고 전환을 부드럽게 합니다. 저녁 루틴은 하루 회고입니다. 오늘 배운 한 가지, 도운 한 가지, 고맙던 한 가지, 3가지를 서로 말합니다. 배운 점은 성장을, 도운 점은 관계를, 고마운 점은 정서를 단단히 엮습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실패 칭찬을 권합니다. 한 주에 한 번, 각자 실패를 하나씩 들고 나와 무엇을 시도했는지, 어디서 멈췄는지, 다음엔 무엇을 바꿀지를 공유합니다.
실패를 다루는 장면이 집의 품격을 만듭니다. 부처님 말씀의 자비는 흐릿한 허용이 아니라 명료한 돌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뒤의 선택을, 자유 곁에 경계를, 칭찬 속에 전략을 붙입니다. 관계 말루틴의 세 줄이 동시에 당겨질 때 아이는 통제감과 명료함을 되찾고 부모는 말의 힘이 매일 쌓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말은 하루를 넘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을 빚습니다. 성품이 자리를 잡으면 성과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떤 집은 소리 높이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 집을 흐르는 말은 공통의 결을 가졌습니다. 사실을 먼저 세우고 이로움을 저울질하며 때를 고르는 말. 질문이 앞서고 공감이 뒤따르며 경계가 제자리를 잡는 말. 칭찬은 구체와 과정에 닿고 피드백은 다음 선택을 엽니다. 그리고 일상은 아침에 한 가지, 낮에 점검, 저녁에 회고로 박동합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작지만 반복 가능한 문장들이 집의 공기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살피면 지혜가 뒤따른다 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부모 곁에서 아이는 배움이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깨달음이 아이의 등을 조용히 밀어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시 실수할 것입니다. 말이 앞질러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회복의 문장입니다. 내가 급하게 말했어. 미안해. 다시 듣고 싶어. 이 한 줄이 끊어진 시를 잇습니다. 이어서 한 줄을 더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회복과 선택이 함께 갈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밤 아이에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 얘기를 듣고 싶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 하나만 해보자를, 낮에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니를, 저녁에는 오늘 배운 한 가지를 서로에게 건넵니다. 이 네 줄을 일주일만 반복해도 달라지는 것이 생깁니다. 아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집의 기후를 기억하고 부모는 말에 힘이 쌓이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결국 우리 집을 바꾸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이 내일의 태도를 만들고 모레의 성품을 빚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는 집이 됩니다.